안녕하세요, 눈까TV입니다. 이 차는 뭐야? 기아의 K9 아닙니까? K9은 약간 마음이 짠한 차죠. 제네시스 G80한테 살짝 눌려갖고 G80 살래, K9 살래, 같은 금액 8천만원 정도. 이 차는 4륜구동에다가 3.8 6기통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입니다. 뭐 살래? 그랬을 때 G80이 훨씬 더 많이 팔렸다. 그러니까 좀 약간 입지가 좀 위축이 되고, 그러면서 또 단종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. 여기 2세대인데 3년 전에 나온 2세대 K9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좀 될 때가 됐는데 소식은 아직 없어요. 그런 걸 보면은 또다시 야, 이거 단종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안 팔려갖고 이거 누가 타겠어? 누가 사겠어? 그러면서도 또 은근히 또 팔리긴 팔려요. 왜냐? 이렇게 큰 차가 회장님 차 비슷하게 뭐 이런 공간을 가진 차가 가격이 7,500만 원대니까, 그것도 4륜구동으로 6기통 3.8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, 그리고 공간적인 면에서는 뭐 최고고, 골프백, 큰 인치의 골프백 같은 것도 가로로 빡빡 들어가니까 이 정도면은 공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뭐 7시리즈나 S클래스나 이런 급하고 맞먹을 정도로 큰 공간성은 갖고는 있지만, 사실 이미지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간 딸리는 게 사실입니다. 요거는 2024 K9, 그러니까 3년 전에 2021년에 2세대 K9이 한 2번 정도 연식 변경을 거치면서 조금 더 좀 심플해지면서 약간 스포티해졌어요. 그래서 뒤쪽에 저 생선 가시 리어 램프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옆에 깜빡이 들어오니까 더 생선 가시 같아요. 그리고 옆에 쪽쪽쪽쪽 해서 세로형으로 빗살 무늬까지 있으니까 조금 분위기는 좀 그렇고, 아무튼 기아 마크 새로 바꾸고, 앞쪽 부분 좀 크롬으로 하단에 쭉쭉 넣어놓고, 여기 밑바닥 뒤쪽도 크롬으로 밑바닥 쭉쭉 넣고, 양쪽으로 이제 트윈 머플러까지 이렇게 다르니까 약간 더 젊게 보이게 하자. 너무 그동안에 약간 구닥다리처럼 보였었다라는 약간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. 뭐 엔진 같은 경우는 파워트레인은 꽤 괜찮죠. 6기통 3.8 가솔린 이제 뭉실뭉실 정도 나오면서 310마력에다가 40토크 정도 나오니까 파워나 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부족함이 전혀 없죠. 그리고 저렇게 좌우로 딱딱 이제 굵직한 철봉 딱 붙이면서 흔들림이나 좌우 비틀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성이 굉장히 높아졌고, 그리고 안정되고 조용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갖출 건 다 갖췄어요. 그러니까 플래그십 세단이 갖춰야 할 부분은 싹 다 갖추면서 가격이 7,500만 원대다. 요거는 4륜구동에 지금 여기 3.3 터보하고 3.8 가솔린 두 가지가 있는데, 요거는 3.8 가솔린이고 오히려 더 뭉실뭉실하게 소리가 이제 많이 이제 자연흡기니까 약간 터보보다는 살짝 소리가 있지만 그래도 흡음 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고, 3.8 가솔린 4륜구동 중에서도 플래티넘하고 마스터즈가 있는데, 마스터즈 높은 트림 한 7,500만 원대부터 시작하고 옵션 좀 붙이면 8천만 원 살짝 넘어가는 요런 차가 되겠죠. 그러니까 제네시스 G80하고 굉장히 비슷해요. 그리고 실내에 있어서는 제네시스 G80보다 오히려 낫죠. 굉장히 넓고 뒤에 회장님 자리 이 부분도 굉장히 푹신하고, G80은 패밀리 세단이긴 하지만 고급 세단이지 뭐 회장님용이다, 의전을 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은 또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뒤쪽에 암레스트 리모컨들도 상당히 많고, 그다음에 리클라이닝 기능 같은 것들도 많고, 그러니까 좀 약간 실속형 회장님 오너분께서 딱 타고 다니시기에 상당히 괜찮다. 다만 디자인은 살짝 감안을 해줘야 된다. 그렇다고 해서 디자인이 뭐 너무 엉뚱하게 뭐 너무 안 좋은 건 아니고, 독특하거나 심플하거나 좋은 기아의 디자인의 기아임에도 불구하고 외관적인 디자인은 좀 살려내지 못했어요. 그리고 실내에서는 굉장히 아늑해요. 그리고 3.8 자연흡기 뭉실뭉실하게 토크감 나오는 거 있죠. 쿵 하면서 달려가는, 그야말로 엔진음이 쿵 하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느낌이고, 그 나머지 운전적인 드라이빙 이 측면에서도 상당히 운전하기 편해요. 굉장히 좀 경쾌하고 생긴 거나 아니면은
2톤이 넘어가는 이 공차 중량 무게에 비해서 굉장히 운전하기도 편하고, 그래서 오너분께서 직접 운전하는 오너 드리븐, 또는 뒤쪽에서 기사 두고 이제 자동차 끄시는 쇼퍼 드리븐, 이 두 사람한테도 다 적당하게 괜찮은. 그리고 뭐 배치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이 팁트로닉 방식으로 이 봉 딱 있으니까 기아 변속기도 이거 상당히 괜찮아요. 그러니까 뭐 뭔가에 어떤 흠집이 없어요. 사실 흠이 없고 공간 굉장히 넓고, 그러면서도 흠이 있구나. 연비입니다. 연비 8.2. 그런데 실제로 타보면은 한 7.5 정도 나와요. 잘 타도 7.5, 못 타면 6까지도 내려가고요. 실내도 뭐 운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 상당히 괜찮죠. 이렇게 빗살무늬 이런 부분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각종 가죽, 그 다음에 살짝 금속, 고무, 그 다음에 뭐 컬러감, 뭐 이런 부분 상당히 되게 괜찮아요. 아쉬운 부분이 없는데, 그렇다고 해서 또 독특하게 뭐 대단한 부분도 없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특히 좀 아늑한 이런 기분은 뭐 G80이나 제네시스하고도 비슷한 감은 좀 있어요. 약간 리얼 우드 이런 부분으로 디자인 처리한 거, 그 다음에 시트 훅훅 넘어가는 거 원터치로, 지금 앞쪽은 이제 연장이 되는 이런 부분이고, 뒤쪽 그 다음에 한 방에 누르면은 에로고 모션 시트에서 무중력 상태까지도 싹 되고, 안마되고, 뭐 현대 기아의 플래그십이니까 뭐 옵션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. 옵션 최강의 옵션이죠. 통풍, 뭐 안마, 열선, 핸들, 뭐 각종 이런 것들은 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느긋한 분위기, 그리고 좀 약간 젊은 이런 분위기라기보다는 차분하고 아늑하고,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계기판하고 센터 디스플레이 따로. 신차 사는 방법. 여기저기 견적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, 아직도?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.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. 카랩. 별도로 운영을 하는 이런 분위기죠. 그래서 오른쪽에 뭐 12.3인치짜리는 현대기아차의 그 유저 인터페이스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각종 뭐 흠을,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흠잡을 데 없죠. 옵션에 대해서는 현대기아차, 특히 기아의 플래그십이니까 더 이상 뭐 안타까울, 뭐 흠잡을 이런 구석이 전혀 없고요. 렉시콘, 사운드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. 그 다음에 각종 디테일하게 세팅하는 부분들 상당히 많고요. 그리고 기기를 연결해서 무선으로 스마트폰하고 연결되는 부분, 그리고 사용자에 맞게 뭐 좌석 세팅이나 각종 음악 세팅이나 전부 다 세팅이 다 되는 것들, 그리고 뭐 실내 색상, 그다음에 글자 크기, 뭐 배경화면, 디지털 액자, 각종 현대기아차의 가장 높은 수준의 이 기술력이 총 집결됐다. 여기 아니면 어디다 쓰겠어요? 여기다 총 집결하면서 기아에서 나오는 세단 중에는 거의 가장 비싸다. 그런데도 7,500이다. 상당히 괜찮은 윗트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괜찮다. 가격적으로 보면은, 그래서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그렇다고 해서 또 선택한 이후에 막 그 이후에 사용을 하면서 뭐 기분이 뭐 너무 좋다, 뭐 이런 분도 또 사실 못 봤어요. 어느 정도 그냥 좋아. 그다음에 차체가 워낙 크니까 편해. 특히 패밀리 세단으로 사용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고, 다만 이제 장거리 주행 이런 게 많지가 않은 분들, 연비가 한 7 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장거리 말고 그냥 도심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가끔 주말에 한 번씩 골프 나가고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고, 차체가 크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같은데 이렇게 내려갈 때도 뭐 좌우 위에서 바라본 거 서라운드 뷰, 그 다음에 옆쪽에서 옆 라인을 보여주는 것들,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. 긁히지 않도록. 사실 서울에서 큰 차를 탄다는 거는 진짜 용감하지 않으면은 좀 그래요. 요즘에 있어서는 너무 좀 복잡하고, 그 다음에 차들도 많고, 그 다음에 약간 구식으로 된 건물에 들어가려면은 진짜 지하주차장 한번 들어가기가 너무
살떨리죠. 이런 부분만 좀 감안을 한다면은 이 차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 주행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주행에 있어서는 이 차는 감각은 이래요. 이제 한 2.1톤, 2.2톤 정도가 되겠고 굉장히 무게가 중량 자체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뭔가 큰 차, 무거운 차 아니면은 큰 둔한 뭐 SUV 이런 차 탈 때 약간 우려되는 게 있잖아요. 이 몸놀림의 둔한 거,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쑥쑥 움직이고 세우고 하는데 조금 힘들어요. 그런 감이 좀 선입견이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얘를 직접 최신식으로 한번 타보니까 정말 기술 상당히 좋아졌어요. 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타력주행, 쉽게 말하면 탄력주행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스마트 드라이빙을 많이 하는 이런 측면으로 많이 바뀌었죠. 그래서 쑥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악셀 페달에서 쑥 빼면은 지가 스스로 앞에 차가 있으면은 스스로 살짝 브레이크를 잡아줘요. 그런 기능들. 그러니까 워낙에 많은 레이더, 그 다음에 한 10개가 되는 카메라 이런 것들이 계속 읽으면서 주의를 계속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. 앞에 차가 있다? 지가 스스로 브레이크 잡을 준비를 하면서 쓱 하면서 속도를 약간 늦춰줘요. 뭐 이런 기능들은 이미 나온 지 한 2년, 3년 정도 현대기아차에 대부분 차들이 그런데, 그 다음에 뭐 내비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요게 이제 점차 진화를 해가지고 요 큰 차한테는 굉장히 이득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번에 운전을 하면서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쑥 앞으로 잡아 뺄 때는 쭉 해서 3.8 자연흡기 이 엔진의 맛을 쭉 느끼면서, 그러면서도 앞에 주변에 뭐 차가 있으면은 스스로 쑥 탄력 주행을 하지 않고 약간 줄이고,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옮기면서도 다시 속도를 줄일 때 약간 편안하게 쑥 부담스럽지 않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죠. 그 다음에 앞에 차가 없을 때는 또 쑥 밟으면은 지가 훅 나가지고, 그러니까 주변을 감지하는 스마트한 드라이빙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큰 차체임에도, 무거운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한 중형급, 이렇게 대형급이 아니라 중형급 정도의 어떤 드라이빙 느낌, 그런 가벼움, 경쾌함, 부담 없이 달리는 그런 느낌,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뭐 지금 밖에 날씨가 엄청 더운데 뭐 이런 식으로 뭐 각종 에어컨이나 아니면은 사계절에 맞는 각종 뛰어난 옵션들,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. 외모만 약간 안타깝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